요즘 초등학생들은 논술학원에 많이 다닙니다. 과연 논술학원은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논술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독서보다는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 영상 시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해력을 다룬 TV 프로그램과 책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특히 독서와 논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논술학원이 유행하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논술학원은 꼭 다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현 상황입니다. 논술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많고 어떤 곳은 금방 마감되어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술학원에 다니는 연령도 점점 낮아져서 6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술학원은 선생님과 1대1로 진행되기보다는 학년에 따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정해진 책을 읽고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 문제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한 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등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독서토론 논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독서토론 논술에서는 어떤 아이들과 함께 하는지 그 멤버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아이가 꾸준하게 독서 습관이 잡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파악한 후 문제를 풀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꼼꼼하게 책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논술학원에 보내는 커다란 이유는 책을 읽은 후 우리 아이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즉 다른 아이들과 그 책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책을 읽은 후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한 바를 듣고 나는 이 책에서 이런 점을 주로 느꼈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친구는 저런 점에서 감동을 받았구나 라며 자신과 비교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의 생각, 다른 아이의 접근 방식을 알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독서토론 논술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책을 읽지 않고 학원에 온다면, 또는 대충 속독하고 논술학원에 온다면 그건 꽝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쓸 것 같아?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까? 등을 서로 고민하며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데 함께하는 멤버들이 책을 대충 보고 나누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서 토론 논술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표현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이 핵심인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가 논술학원에 가는 것을 재밌어하고 선생님도 좋다고 하며 잘 다니면 안심합니다. 커리큘럼도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도록 야무지게 짜서 학습 계획서가 옵니다. 한 분야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니 학부모님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요즘 유행하고 필수라는 논술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논술학원에 보내며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이 낮아져서 요즘은 특히 초등 1학년 학부모님들의 상담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유치원생들도 논술학원에 다닙니다.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들이 논술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의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논술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서술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함,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논술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거나 말을 하려면 그 배경에 독서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며 책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아이들은 책을 지나치게 빨리 읽습니다. 줄글로 된 책 읽는 것을 어려워하며 학습 만화라고 부르는 만화책만 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눈으로만 휙휙 빠르게 봅니다. 원래 책을 읽을 때에는 천천히 생각하고 각 장면을 떠올리며 읽어야 하는데 눈으로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지 않는, 완독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책을 읽다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읽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책을 고릅니다. 이렇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책을 꾸준하게 읽지 못하고 부모님이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대충 의무감에 보는 아이들이 논술학원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책에 흥미를 느끼고 잘 읽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논술학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책은 대충 훑어본 것이고 가서 문제만 풀다가 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맞장구 치고 웃으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독서는 자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읽고 싶을 때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읽어야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논술학원에서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권을 읽고 학원에 가서 토론을 하며 논술을 써야 합니다. 아이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며 커다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요즘 독서와 토론 그리고 논술이 너무 학습 측면에만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것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며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 꾸준하게 독서 습관을 가진 아이라면 논술학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도 풍부하고 책을 깊이 있게 읽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며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 두텁게 사고의 깊이를 더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더라도 같이 수업을 받는 다른 친구들 역시 모두 평소 독서를 꾸준하게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학 교과에서만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서는 아이들마다의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작년 저희 반 어떤 아이는 초등 4학년인데 성인들이 보는 300쪽짜리 책을 무리 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학년 담임인데 아직도 저학년들이 보는 그림책 또는 만화책만 읽는 아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많은 논술학원에서는 학년별로 반편성을 합니다. 같은 학년이더라도 아이들이 독서 수준과 배경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그만. 저는 오늘 일방적으로 논술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논술학원 도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논술학원보다는 평소 아이의 독서 습관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논술학원에 보내서 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들고 토론 능력도 키우며 논리적 글쓰기까지 모두 잡겠다는 건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평소 꾸준하게 책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도 그 책을 아이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책 좋잖아요. 화제의 베스트셀러 혼공하는 아이들을 함께 읽었다면 서로 책의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만약 내가 산골학당에 갔다면 너는 어땠을 것 같니? 이야기 속 4명의 아이들은 2학기 때에도 꾸준하게 혼공하는 습관을 가졌을까?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같은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고 어땠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은 만화책을 제외하고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책도 좋고 아이가 흥미 있어하는 책을 직접 고른 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꼭 독서록, 독서 감상문을 형식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독서록 형태뿐 아니라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책의 결말 바꾸기,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지, 책의 표지 꾸며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아이가 실증을 느끼지 않고 독서하는 것도 독후 활동에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책을 의무감에 읽는 것과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선택해서 읽는 것과는 책 읽는 자세와 읽고 나서 생각의 크기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꼭 논술학원이 아니더라도 요즘 초등학생 대상의 독해력 교재도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동아출판 빠작 시리즈,
길벗 기적의 독해력, 디딤돌의 초등 독해력, 마더텅의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 시설애의 독해력 비타민, EBS의 4주 완성 초등 국어 독해력까지 아이 수준에 맞는 적당한 교재를 골라서 제공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논술학원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논술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논술학원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이가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읽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며 그것을 글로 정리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굳이 논술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논술학원은 나빠요! 다니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요즘 논술학원은 필수라서 꼭 보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하니까 덩달아 보내는 건 안 됩니다. 또한 논술학원이 우리 아이와 잘 맞는지, 교육과정은 제대로 운영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